자, 사협 3장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위계규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을 보겠습니다. 법은 이 법은 실정법과 자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정법이란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는 법을 말합니다. 이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그런 법규범을 이야기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 자연법이란 것은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월적 자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과 실정법을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재정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에 따라서 재정 절차를 거친 법을 실정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자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법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자연법이라고 그러고, 실정법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시행되는 법, 즉 인간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하는 법, 이것이 이제 실정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이 실정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실정법은 대부분 성문법, 문서화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만 불문법처럼 관습법이나 판례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주로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정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눈다. 자, 국내법은 국가의 법 제정권에 의해서 국내의 상황에 관한 관하여 제정한 법을 말하고요. 이 국내법은 국민은 물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 발동과 기관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고, 공법이란 것은 국가의 공권력 발동과 기관에 관하여 공적 생활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법을 공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제법에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여 양자를 규율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원이 됩니다. 요거를 더 구분해보면 국제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에 법적 효력이 있는 명시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국제조약이라고 그러고, 국제법규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국이 아닌 조약입니다. 이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이 승인된 그것과 또한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을 국제법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실정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고, 국내법에 대표하는 것이 헌법이죠.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입니다. 자,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이죠. 여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은 국가 최상위 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법으로는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있죠. 그리고 이것들은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0조에 인간 존엄성 보장과 행복 추구권, 그리고 31조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32조에 근로의 권리, 33조에 노동 기본 3권, 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에 환경권 및 주거권, 그리고 헌법 34조가 사회복지에 관한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이 있는 조항입니다. 34조가 기억하시고요. 다음 헌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공법이란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 법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 이것이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공법에 해당되는 게 헌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등을 공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이란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이의 재산이나 신분 등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법에는 민법이나 상법 등이 사법에 해당됩니다. 자, 사회법이란 수정된 시민법을 이야기하고요. 보통 시민법은 사유재산 원리나 자유계약 원리나 과실책임 원리 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법이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에 발전시키는 데 법적 지주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부격차가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사회법 원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시민법 원리의 수정으로 사회법 원리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은 사유재산 존중 원칙이 사유재산의 사회성, 즉 사유재산 제한 원칙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 즉 공정한 계약의 원칙으로 바뀌어지고, 무과실 원칙이 과실 책임 원칙이 무과실 책임 원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형태가 사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법은 오히려 개인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법리보다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는 법리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법은 노동법과 경제법과 사회복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에는 노동법과 경제법과 사회복지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법들로 묶여 있죠. 그리고 이 법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법 중에서 제일 상위의 법, 기본이 되는 법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우리 책 9장에 있죠.
그래서 이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 이것이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이념, 기본원칙, 그 다음에 범위 등을 규율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이 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입법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법이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임과 동시에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개별적인 법들의 제정과 개정 범위 그리고 방향을 정해주는 그러한 법입니다. 사회보장법이.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있는 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보장이란 국민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 하위에는 사회보험법이 있고 공공부조법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있고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이란 우리 책의 11장에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이란. 자,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연금보험이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5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 단일 법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별도의 사회보험법은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법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사회보험법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부조법. 이거 하기 전에 사회보험법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렇게 있죠. 대표적이죠. 다음은 공공부조법입니다. 공공부조법은 우리 책의 10장에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죠. 이 공공부조법에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 이외에는 의료급여법 있고 기초노령연금법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이란 우리 책 12장에 나옵니다.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네. 그리고 복지의 25법의 개별적인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해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까지 이게 복지 25법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복지사법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련법은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고령화 고령사회기본법, 재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해당됩니다. 자, 이 사회복지법의 위계구조 중에서 실제로 법률로 존재하는 형태의 법의 이름은 있죠? 사회보장법. 국회 법률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법은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법부터 해서 군인연금법, 여기 있는 거 다 사학,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도 단일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이런 것들은 국회의 단일 법률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 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 이건 이제 단일 법률이죠. 그러나 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이건 단일 법률이 아닙니다. 법의 분류이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일반법이라면 특별법으로 여기 복지 25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법률들입니다. 법률, 국회 제정한 법률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비 관련법도 이거 단일법 아닙니다. 그룹 법에 분류의 그룹 명일 뿐이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아까 읽은 건강가정기본부터 시작해서 직업재활법, 재활법 이것이 국회에서 제정한 단일 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은 자 법 분류상 실정법에 속하고요, 성법에 속하고요, 사회법에 속합니다. 하위법으로는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법 밑에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법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법과 타 영역법의 관련성. 먼저 헌법과의 관련성. 자,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의 기초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립됩니다. 자, 이번엔 사회복지법과 노동법의 관계입니다.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두 개 다 사회법에 속하죠. 그렇죠? 사회법. 여기서 더한 게 뭐예요? 경제법. 자,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보장 이런 목적에서 유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법에 속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발전의 초기를 보면은 보통 근로 능력이 있는 빈민들의 노동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이 노동입법, 노동통제입법이 많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법 가운데서 이런 노동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다음은 행정법과의 관계입니다. 사회복지법과 행정법의 관계. 자, 사회복지법의 대부분인 국가의 중요 행정의 일부로서 행정관청에서 실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강한 입법 의지를 담은 사회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강한 권력작용과 행정행위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국민의 많은 부분에 개입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법률이 행정법이거나 혹은 행정법과 밀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의 관계. 자, 어떨까요? 자, 사회복 정책의 재원은 조세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과 조세법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다음 민법과 사회복지법. 자, 민법이 뭔가요? 민법이란 대등한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을 민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은 사법과 공법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인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 그리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의 일반 원칙은 사회복지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친족 범위, 그리고 가족관계 등 사회복지법에서도 상속관계 등을 밝힐 때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사회복지와 자치법규. 자치법규엔 두 가지가 있죠. 조례와 규칙. 그렇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 지방의회죠. 의거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사무에 관해 제정한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의 기능은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과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것과 법률을 보완하는 것과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괴리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규칙은 자치입법으로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 그 권한에서 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3장 이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